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는 기부자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특산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 도입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고향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느냐가 더 관건인 만큼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고향세를 본격 도입하고 지자체에 개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액공제율은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 전액을 공제해주고 1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는 16.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33%의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고향세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힌 가운데 이제 관심은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 심사가 지난 9월에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데다 이후 몇 차례 열린 법안 소위에서도 심사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고향세 관련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전망이지만 과연 법안 소위 일정이 잡힐지가 관건입니다. 현재까지 소위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를 받게 되더라도 법안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야당은 물론 지역구가 수도권인 일부 의원들은 고향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강제적 준조세로 변질되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면 모금회가 기부금을 지자체로 이관해주는 식으로 고향세가 당초 취지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측은 우려하는 기부금 강요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내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민간 사업자의 자부담률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민간 사업자의 직매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 직거래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오주석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1월 13일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매장 설치 지원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법인 규모의 민간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사업부터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민간 사업자의 직매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고 30%, 자부담 70%였던 지원 구조를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30%, 그리고 자부담 비율을 40%로 변경하는 겁니다. 자금의 사용처도 확대됐는데 기존에는 내부 시설과 인테리어 등에만 쓸 수 있었던 사업비를 내년부터는 건축공사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부담 완화,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 강화 등의 효과로 직매장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224곳. 이 가운데 11곳은 정부 지원을 통해 개설됐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직거래 관련 컨설팅 지원을 장터와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교육과 홍보,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장의 경영 안전은 물론 직거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위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 13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연시를 맞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1,340여 개 농축협과 산림조합, 수협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송년 모임 등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우선 입 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안내 활동을 통해 준법 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금품 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선관위 측은 조직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겐 철저한 신원 보호 아래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농축협과 산림조합은 12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농업계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지난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우수 사례로 전남 나주의 도래마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민속박물관, 충남 아산의 외암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외암마을. 옛날 벼슬을 한 사람들의 관직명으로 태코를 붙인 모든 가옥에는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 살아있는 민속 박물관을 방불케 합니다. 마을 어귀를 지키는 장승과 곳곳의 초가집 돌담 등은 우리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을이 관광지로 입소문을 타던 2000년대 초반, 주민들은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의 불편함을 겪었고 마을의 폐쇄성을 유지할지 완전히 개방해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맞을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외암마을이 찾은 새로운 돌파구는 마을을 관광 자원화하는 것. 그럼 농해수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광고해보자가지고 지금은 약 한 20% 정도의 민박을 운영하고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약 30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주민들도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의 모든 과정을 직접 연구하고 안내하는 역할까지 도맡으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엿 만들기 체험은 직접 엿을 만들고 먹어볼 수 있어 외국인들에게도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매년 10월에 열리는 지풀문화제는 사라져가는 농경문화와 전통 관혼상제의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해 도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민박으로 운영되는 전통가옥은 실내에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매년 보수 작업을 하는 덕분에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노력은 마을 가꾸기로도 이어졌습니다. 담장과 초가를 전담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하고 관광객들 유치를 많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또 기억을 통해서 많이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지금까지 이 마을에 다녀간 사람은 모두 60만여 명. 외암마을이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모든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한 덕분입니다. 동네 수익성도 있고 동네 화합도 있고 모든 면에 동네 이익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민박과 체험 등을 통해 쏠쏠한 농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물론 사라져가는 농경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요즘 기능규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 하나는 복지, 하나는 소득. 우리 자녀가 들어왔을 때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모든 주민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노력하면서 인기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외암마을. 마을 활성화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뉴트로 감성이나 편도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외식 시장에서 뜨는 신조어들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19년을 이끌어갈 3대 외식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최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 외식 트렌드. 올해도 다양한 음식 문화가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오감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을 이끌 새로운 외식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9년을 이끌어갈 3대 외식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키워드는 뉴트로 감성과 비대면 서비스화, 그리고 편도족의 확산입니다. 뉴트로 감성이란 새로움을 뜻하는 뉴와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골목 상권에 위치한 외식업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향후 뉴트로 감성이 외식업을 넘어 건축과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대면 서비스화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되는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최근 배달앱과 무인 주문 계산기 등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음식을 편리하게 주문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겁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외식 서비스의 변화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중심의 고급화된 서비스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비대면 서비스로 나뉘면서 외식업 서비스 형태가 양극화될 전망입니다. 편도족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편도족의 확산은 편의점이 단순 판매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먹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식당을 대체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기호에 맞춰 외식 산업의 변화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업계에서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배추는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지만 날씨 변화에 민감해 수급 조절이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농촌진흥청이 건조배추 제조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배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추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채소입니다. 여름엔 가뭄과 홍수, 겨울에는 기상 악화로 해마다 생산량과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충이 발병돼서 그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한번 입었다면 출하를 할 수 없는 상품이 되어버리죠. 이 가운데 최근 농촌진흥청이 배추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건조배추 제조법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배추 고유의 맛과 영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장 기간을 1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건조법은 40도 열풍과 초음파, 마이크로웨이브 등 7가지 건조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밭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배추를 1시간 안에 말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건조배추는 잎의 두께와 길이, 너비가 줄면서 부피는 73%, 무게는 94% 감소해 운송과 저장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조배추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비타민C 등 영양성분 손실도 적고 식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장과 수송도 용이하므로 향후 건조배추의 활용도는 크게 증가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조배추는 끓는 물에 20-30분만 담그면 원래의 색과 아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 신선 배추에 가깝게 복원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즉석김치나 된장국, 전 등 간편 식재료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신선 배추의 10%를 건조배추로 대체한다면 수급 조절은 물론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추 산업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소비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배추 생산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또 소비도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식재료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조배추가 농가 소득 향상과 배추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연말을 맞아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의 쪽방촌에서 경찰청과 함께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농협중앙회와 경찰청의 공동봉사단원 40여 명은 18일 홀몸 어르신 등 76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 중구 남대문의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과 민감용 경찰청장, 서윤성 NH농협은행 부행장과 이은정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이 참석해 홀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방별로 도난 방지용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골목을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이고 농협쌀 300포와 귤 300상자, 전기온풍기 100대를 비롯한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겨울 한파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은데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겨울 제철 과일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감귤이나 한라봉 등 비타민C가 풍부한 만감류 과일을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들 품종을 교배해 만든 천혜향이나 황금향, 레드향 같은 과일도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겨울 과일, 레드향 생산지를 송효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원군 관산읍의 한 하우스 농가. 이곳은 레드향을 주작목으로 기르는 농가입니다. 곳곳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레드향이 탐스럽게 보입니다. 레드향은 서로 다른 두 종을 교배해 만든 귤의 한 종류입니다. 빨간 빛이 돌며 꼭지 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향이 상큼해 레드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른 종류의 귤보다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으며 과육이 부드러워 달고 맛있는 겨울 제철 과일이기도 합니다. 레드향은 감귤보다 크고 당도도 높습니다. 원래는 제주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육지에서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제주에서 생산됐던 레드향이 장흥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 지난 2014년 대체 작목을 찾던 농민들이 제주도까지 다녀와 직접 재배 기술을 배워 이곳에 심은 것이 지금의 레드향입니다. 이것이면은 우리 자흥에도 가능하겠다, 돈이 되겠다, 농가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했습니다. 제2의 제주도 자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싶어요. 레드향은 현재 장흥군의 대체 작목으로 선정됐으며 현재는 총 11헥타르 19개 농가에서 레드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득도 하우스 5,280제곱미터 기준 연간 1억 원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레드향 재배. 장흥 농민들의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경남 의령군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곤충산업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곤충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키우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고소득도 올릴 수 있어서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연 기자입니다. 5년 전 귀농한 김명재 씨 부부는 특별한 농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식용곤충 사육입니다. 부부가 키우고 있는 곤충은 갈색 거저리와 꽃무지 군뱅이. 온도 조절만 잘하면 4개월 만에 유통이 가능하고 쉽게 기를 수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장점입니다. 2016년도에 3월 24일 날 이것이 이제 식품으로 등재됨으로써 판매가 가능하고 개인 소득원을 창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먹거리 이제 우리가 이구아나나 이런 식으로 먹다가 우리 일반한테 식품으로 돌아와 가지고 창출되는 그런 소득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죠. 이 농가의 연매출은 5천만 원 정도. 식용곤충이 건강은 물론 맛도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이 곤충 산업이 미래 먹거리 육성 사업으로 농가 소득에도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두 곳에 불과했던 의령의 곤충 사육 농가는 모두 14곳. 단순히 곤충을 길러 유통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이제는 누룽지나 환, 간식처럼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곤충 농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생산시설과 판로 개척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곤충 사육을 하는 농가들은 거의 영시한 농가로 시설하우스나 거의 막 간이 건축물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시설 개보수나 그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때 우리 대량 사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의령의 곤충농업이 지역의 고부가 가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폐농약 빈병과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마을 단위 공동집화장 12곳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마을 단위 공동집화장은 농촌 마을 안길과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보관하는 장소로 일정량 이상 모아진 영농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재활용 처리합니다. 수거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는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1곳이 설치됐습니다. 시는 앞으로 2020년까지 영농 폐기물 공동집화장을 60곳으로 늘려 농민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년간 이어진 경기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축사 악취 갈등 문제 해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동두천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공단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조정안에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축사 폐업 보상을 추진하고 폐쇄되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특색 있는 메뉴 개발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남원시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이번 행사에는 남원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개발된 광한루 짜그리 퐁듀와 남원 모든 버섯 강정 등 지역 특색 음식 20여 종이 선보였습니다. 시는 이번 품평회 결과 선정된 특색 음식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 안산시의 작은 섬 풍도에 풍도보건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의료시설이 전혀 없어서 주민들이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지 못했는데 이번 풍도보건진료소 개소로 주민들은 물론 풍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응급 상황 시 즉각 처치가 가능해지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산시는 앞으로 풍도와 같은 오지에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